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저희가 이 리뷰 방송을 저희 매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긴급적으로 뭔가 편성한 느낌이 바로 이 주제 때문인 것 같은데, 크리스 폴이라는 정말 역대 꼽힐 만한 그 재능이 이제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크리스 폴이 오피셜하게 LA 클리퍼스로부터 방출을 당한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요거 석준님 먼저 한번 가보시고 놀라셨죠? 일단 제가 타임라인별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크리스 폴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방출 여부랑 별개로 이미 크리스 폴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NBA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기준 3일이죠. 갑자기 크리스 헤인즈가 크리스 폴이 방출이 됐다라는 걸 올려요. 그리고 크리스 폴이 그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에 검은 화면과 함께 올리죠. 나 집에 간대. 나도 지금 알았어 라고 올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궁금증을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라온 얘기는 이제 로렌스 프랭크, 지금 운영 사장이죠. 로렌스 프랭크가 크리스 폴은 클리퍼스의 부진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크리스 폴이 희생양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통해서 내년에 없는 선수를 데리고 방출을 시켜놓고서는 나는 그가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부 기자나 구단의 말을 들어보면 크리스 폴이 이제 지금 클리퍼스의 운영이나 선수들이 기용하는 방식 그리고 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내부 미팅 회의를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 구단에서 직원들이죠, 스태프나 직원들이 이거에 굉장히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 폴이 당연히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선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클리퍼스를 이끌고 몸담고 있는 선수들은 크리스 폴과 타임라인이 맞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베테랑 축에 속한 선수도 있고, 크리스 폴이 가장 베테랑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출을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설인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이 간밤의 사건에 대해서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고요. 이게 새벽 3시에 현지 시간에 발표됐다고 해서 이게 더 충격이었잖아요. 이거 베테랑이고 팀의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이 선수를 마지막 예우를 방출로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었죠. 선수들도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드마커스 커즌스도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도 그랬죠. 폴이 저 정도를 당할 수 있으면 다른 선수를 어떻겠냐 이런 얘기 했을 정도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NBA 선수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바비크가 팟캐스트로만 따지면 한 100편 정도가 올라갔더라고요. 꽤 많이 올라갔는데 좋은 게 뭐냐면 다 한 번씩 다뤘던 팀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LA 클리퍼스 특집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인기 없는 구단, 그나마 좀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온 게 크리스 폴과 그리핀 뭐 이런 선수들인데 맞아요. 그 선수가 진짜,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까지 잘못을 뭔가 했으니까 구단도 이렇게 뭔가 선수를 내팽개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쪽의 시각은 좀 없나요, 석준님?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 구단의 결정이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그 구단이 크리스 폴을 왜 방출하려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 폴이 잘 나갈 때도 휴스턴 로켓츠 때 보면 그 팀에 불만이 없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자기가 원하는 세팅과 그 팀메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되게 예민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막 작전 시간에도 보면 그 크리스 폴이 막 이렇게 하든이한테 잔소리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든이 막 치우면서 저희 가라고 막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따로. 크리스 폴이 완벽한 선수인 건 맞고 능력도 있으나 저는 크리스 폴의 이런 강압적인 미팅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살짝 그 꼰대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최근 그 버블 비하인드 회차에서도 김병욱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하시다가 그 크리스 폴 그 비화 얘기할 때 약간 미간이 좀 찌푸러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서 뭔가 실제로 마주했을 때 크리스 폴은 뭐 상상만으로도 조금 꼬장꼬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클리퍼스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말 나올 걸 알겠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강경한 방출을 좀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지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 그런 쪽의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이렇게 이별시키는 게 좀 아니지 않나. 경고 주고 옐로 카드.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았나. 클리퍼스라는 구단 자체가 전통적으로 양아치 구단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가 샌디에고 클리퍼스 시절에 매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샌디에고 있다가 LA 올 때도 원래 이게 연고지를 옮기려면은
리그의 그 구단주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미리 LA의 구장이랑 계약을 해버리고 LA로 간다고 발표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양아치짓을 한 거죠. 그리고 구단을 매입을 한 1,300만 달러의 그 당시 돈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도널드 스털링이 실제로 쓴 금액이 2만 달러가 안 됐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의 빌리고 남의 돈 끌어서 해고 그리고 양아치질을 계속 하다가 못 하다가 그리핀하고 크리스 폴 때문에 좀 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구단주 양아치짓 해가지고 잘리고 발머 왔는데 발머도 지금 뭐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양아치 구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제가 이런 얘기 먼저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LA 클리퍼스 특집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수학의 쌤님이 저한테 이제 개인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피디님 저 한번 나가고 싶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방송을 편성한 적은 없었는데 크리스 폴 때문에요? 뭐 크리스 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클리퍼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좀 팬질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면 쌍욕을 좀 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이제 좀 하실 정도로 아마 좀 클리퍼스 자체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이제 많이 얽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크리스 폴이 다른 팀과 계약을 안 한다라는 어떤 그 인터뷰 비슷한 게 좀 나왔는데 석준이 혹시 그거 좀 체크되셨나요? 저도 그건 체크 안 돼 있긴 한데 저도 그 봤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자녀 시즌에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생각은 없다라고 했던 걸 저 봤고,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은퇴 철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자존심에.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년 시즌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뛰는 건 모르겠으나 내년 시즌에 뭐 갑자기 은퇴 번복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뭐 번복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미지니까 뭐 약간 뭐 엄청 막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클리퍼스가 이번에 성적이 안 좋으면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픽이 가게 돼 있으니까 오클에 또 스가의 약간 스승처럼 크리스 폴이 또 인정받고 있으니 오클에 합류를 해서 그 클리퍼스를 더 배아프게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사람들이 좀 그리고 있긴 한데 위원님은 이제 크리스 폴이 그러면 은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석준님 말처럼 한 번 더 뭔가 해볼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말년이 안 좋은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보면 2만 득점, 1만 어시스트를 기록한 3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르브론, 폴, 웨스트브룩 이렇게까지. 그리고 스틸까지 합치면은 스틸 2,000개 기록하는 건 르브론하고 폴밖에 없어요. 이런 대단한 선수가 또 75인에 들었었잖아요. 위대한 75인에 들었던 선수인데 말년이 이렇게 끝난다는 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뉴올리언스 구단주라면은 이럴 때 제발 데리고 와서 영국에 시켜준다. 사실 데뷔했던 팀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구단주라면 마케팅 차원에서 데리고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아직도 뉴욕을 믿으세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뭔가를 레거시를 근데 그 팀 케빈 가넷이나 이런 선수들 미네소타에서 마지막에 데리고 가서 은퇴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네요. 네, 뉴올리언스에서 엄청난 인기 선수였거든요. 어린애들에게는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구단이 제가 빨리 어차피 이렇게 은퇴시키는 것보다는 구단 이미지 좀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왠지 크리스 폴이라면 본인이 거절할 것 같은데. 어차피 픽도 없는 거 탱킹도 안 되는데 뉴올리언스는. 그러면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크리스 폴의 커리어를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뭐 MVP 없는 선수 중에는 뭐 최상위 클래스에 뽑히는 선수고 사실상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0.3 어시스트는 받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크리스 폴의 어째 전체적인 커리어를 되짚어보면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되세요, 석주님? 그 NBA에서도 요즘에는 핸들러라는 개념이 되게 폭넓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전형적인 핸들러는 나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나와 같이 뛰는 동료들의 스탯이나 어떤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진정한 핸들러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요즘 요키치 같은 딱 그런 느낌. 제가 딱 크리스 폴을 왜냐면 제가 99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 폴은 보지 못했지만 클리퍼스에서 처음 봤을 때 크리스 폴은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득점 미드레인지 잘 넣고 작은 키에 수비 잘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냥 포인트가 되었는데 제가 농구를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이 선수가 진짜 농구 지능이 엄청난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농구를 좀 더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크리스 폴 어떤 선수를 굉장히 기억하세요? 좋아했거든요. 크리스 폴. 네, 대학 때부터 웨이크 포레스트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가 포인트 가드 황금 드래프트였어요. 데런 윌리엄스 그리고 크리스 폴이 5번을 뽑혔잖아요. 저는 무조건 1번이었으면 크리스 폴 뽑았을 정도로 크리스 폴 굉장히 좋아했었고 와서 증명했죠. 제일 잘했죠. 신인왕을 탔고
올스타 12번 뽑혔고 올스타 MVP도 탔고 한때 뭐 파공사로 불렸지만은 파이널까지 갔었고 우승만 못 시켰지 뭐 이럴 건 다 잃었고 기록도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산 어시스트 2위, 통산 스틸 2위. 그러니까 스탁턴의 벽을 못 넘어요. 어차피 누가 오든 그 2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포인트가 막 빅3라고 했던 게 막 펠튼도 있고 네, 이러죠. 레이먼드 펠튼. 레이먼드 펠튼. 제가 좀 이제 뭐 크리스폴 하면 아무래도 그 BQ가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혹시 생각나는 BQ 장면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말년이었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뛸 때 그 웬바냐마가 이제 점프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항의를 한다고 이제 그 손을 공에서 떼니까 폴이 먼저 잡고 있다가 웬바냐마의 팔을 끌고 네가 공을 잡아야 점폴이 되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와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물론 그건 이제 웬만하면 미스이기도 했지만 뭐 이런 것처럼 뭐 크리스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뭐 BQ가 좋다는 건 그냥 플레이로만 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예. 어시스트도 잘하지만은 수비도 좋았고 그리고 뭐 미드레인지에서는 거의 무적이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고요. 예. 2006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는 거의 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 보디가드 아니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르브론하고 막 카메라 뒤에 따라다녔거든요. 예. 그런 선수였는데 금메달도 2개나 땄고 뭐 이럴 건 진짜 우승 외에는 다 이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또 그거 있잖아요. 커리 앞에서 이 어깨춤을 따라 했다가 약간 그 설레발의 어떤 상징처럼 됐던 그 표정이 되게 근엄하게 춤을 춰가지고 네. 석준님은 또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폴하면? 이게 폴하면 기억나는 건 저는 요요 드리블. 제가 본 선수 중에 요요 드리블 제일 잘 치는 선수.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크리스폴의 요요 드리블 극적인 이유가 맨날 빅맨 앞에서만 쳐요. 그러니까 가드는 어차피 요요 드리블 쳐도 걸릴 걸 아니까 이 선수가 패스나 이제 보통 슛으로 많이 풀어가는데 자기랑 키만 크면 좀 맨날 이거 해가지고 파울 뜯고 막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니까 그냥 파울 뜯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술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선수가 진짜 머릿속으로 상대 반응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리액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약간 좀 크리스폴에 대한 동경심 같은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맨날 중요할 때마다 햄스트링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죠. 저는 그 하스티지 드리블 역시 그것도 크리스폴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등 뒤에 딱 수비수 넣고 수비수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등에 딱 막아놓고 플레이하는 거 이거 교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잘했고 그리고 그 파이널에 갔을 때 1, 2차전을 잡았잖아요. 그때는 감독의 작전도 좋았지만은 그걸 수행하는 2명의 선수 데빈 부커하고 크리스폴이 빅맨 미스매치 시켜가지고 매치업 헌팅해가지고 발 느린 빅맨들 상대로 다 뭐 미드레인지 다 두드려 넣으면서 이겼거든요. 1, 2차전. 두 선수 정말 그때 1, 2차전 잡았을 때는 피닉스가 우승하겠다 이런 생각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보니까 크리스폴이 키 큰 선수들한테 엄청난 그 투쟁심을 갖고 있는 게 파우 가솔이 한번 그 크리스폴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때 맞아요. 들고 일어나서 막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커즌스랑도 굉장히 막 서로 얽히고 설키는 막 그런 것도 한 거 보면 아무튼 농담이지만 또 혹시 뭐 크리스폴에 대해 자유롭게 저는 코멘트 크리스폴 하면 생각나는 건 라존 론도. 진짜 둘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라존 론도였나? 매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 장난이었나 일부러 그랬나? 헤이 크리스폴 그러니까 라존 론도가 정색하면서 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러면서 화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론도는 그 실력도 실력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 똑똑한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트에서 누가 멍청한 짓을 하면 론도는 이게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폴 같은 경우는 그런 비교 떨어지는 플레이가 나오면 한숨 쉬고 갑니다. 그런 거 보면 둘이 약간 되게 대비되는 듯 비슷한 듯 약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론도랑 CP3는 실제로 주먹 다짐을 했잖아요. 네, 코트에서. 그렇죠. 갑자기 잉그램이 왜 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론도랑 폴이 서로 펀치를 주고받았던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크리스폴 커리어의 앙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또 크리스폴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실제로 2006년대 봤잖아요. 제가 실제로 키가 180이 안 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볼 땐 77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2m 장신 숲에서 이렇게 해낸 거 보면은 이 선수는 정말 타고났다. 만약에 키가 5cm만 더 컸으면은 우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크리스폴 얘기를 좀 저희가 한 김에 조금 더 하면 좋을 얘기가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선수가 은퇴를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알려지게 되면 제2의 뭐 이렇게 찾잖아요. 크리스폴이 당장 이제 내년에 리그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좀 젊은 선수들 중에 제2의 크리스폴로 한번 밀어볼 만한 선수가 좀 그러니까 작으면서 BQ 좋고 수비도 좀 괜찮게 하는 뭐 이런 선수가 혹시 좀 자질이 좀 되는 선수가 좀 있으신가요? 혁준님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똑똑한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비온 미첼, 그러니까 이 약간 크리스폴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 크리스폴이 수비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을 붙여놔도 전성기 때는 막 공 뺏고 슛 못하게 막고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근데 다비온 미첼이 마이애미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도 작고 BQ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패스를 마이애미에 가서 잘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약간 크리스폴이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능구렁이처럼 수비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폴 같은 선수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없는데 일단 정통 포인트 가드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공격적이고 20-10 어떻게 보면 20-10 포인트 가드의 엘리트 기록이잖아요. 뭐 팀 하더웨이나 뭐 이런 뭐 아이사이어 토마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기록하는 기록인데 그걸 현대농구에서 기록할 만한 포인트 가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폴 같은 재능은 사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네. 말까 한 10년 한 20년 30년마다 아니 왜냐면 네. 최대 약점이 건강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크리스폴 전성기에는 약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키가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리스폴의 커리어를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유일한 약점이 부상인데. 알겠습니다. 크리스폴 얘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클리퍼스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죠. 뭐 드래프트 픽도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만 신났죠 지금. 그래서 뭐 오클라호마 시티는 행복한 이러다 잘못하면 1번 뽑게 생겼어. 네.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게 오클라호마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파워 싸움이 이제 그 재능들의 슈퍼 재능들의 파워 싸움이 농담이고. 네, 알겠습니다. 석주 기자님은 클리퍼스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팀이 반등할 포인트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밑바닥을 기고 맞아요. 있어도 저번 리뷰 때 네. 클리퍼스 올라갈 그래서 거라고. 제가 서기스님이 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데 왜냐면 저는 믿고 있는 게 항상 물론 지금 최근 NBA 트렌드가 에너지 레벨 낮은 팀은 이제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느린 농구하는 팀들에 대한 약간 그런 희망이 항상 있거든요. 시즌 중반쯤 되면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레너드 이러고 하든 여전히 뭐 휴스턴 팬처럼 고생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큰 미래가 안 보여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코비 샌더스가 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 빨리 지금부터 트레이드를 알아보는 게 근데 아예 그냥 전면 다 방출해서 아니 방출이 아니야 저그 트레이드 창고 대방출 같은 느낌으로 하든도 좀 이제 정리하고 레너드는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엮어서 아예 그냥 전면 리빌딩 하는 게 유일한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픽이라도 조금 회수까지는 아니어도 해야 될 건데 그냥 아예 백지화 시키는 게 어떨까요? 근데 구단주가 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구단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모는 지금 당장 우승하고 싶어서 자꾸 무리해서 내가 볼 때는 돔까지 지었는데 레너드 100% 뒷돈 줬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네. 하고 그런 사람이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준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또 늙은이 됐고 또 다른 늙은이를 지금 늙은이들이 이제 얼마 없어요. 골스랑 저기 뭐야 클리퍼스가 거의 다 수급하고 맞아. 있어가지고 대표 늙은이는 저기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 못 나와요 거기서 지금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네. 근데 저는 클리스폴이 저기 팀을 안 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감정이 좀 올라와서 본인이 이제 약간 현타가 좀 온 것 같은데 그 아직 그 최종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것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벤치 멘토로라도 젊은 팀이 갑자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이러면 크리스폴은 멘토로 쓰면 안 되겠네요. 참 그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선수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뭐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데 크리스폴이 지금 팀을 구한다고 해서 크리스폴을 데려갈 팀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선수의 기량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구단 입장이잖아요. 구단이 그리고 내부자가 발표를 했을 때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다른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감독에게 질책 같은 조언을 했다. 사실 이게 꼬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크리스폴이 어떤 한 팀의 메인 시스템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어. 그러면은 아무리 크리스 폴이 필요한 구단이라 할지라도 저는 영입하는 데는 분명 망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클리퍼스란 팀에 왔을 때 아마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성적이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너무 못하니까 자꾸 관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 보면 휴스턴 뭐 또 오클라호마 시티 갔을 때 아니면 스퍼스 갔을 때 보면은 그런 문제 없었거든요. 어린 선수를 잘 멘토링하고 그래서 제가 뉴올리언스 얘기하는 게 뉴올리언스 가면은 제르마이어 피어스 같은 애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팀이 플레이오프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간섭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그에 이제 한 명 남은 형한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뭐 관심이 있다라는 말도 좀 있고 해서. 아니 그 어떤 뉴스는 어디로 레이커스나 뭐 두 개 팀 정도 아니면 은퇴할 가능성도 있다. 뭐 마이애미도 관심이 있던데 근데 마이애미는 원래 뭐 이제 기사 깔고 가는 스타일이긴 하니까. 근데 마이애미는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 거긴 다 근데 저는 르브론 형 옆에서 둘이 그렇게 같이 한번 뛰고 싶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또 크리스 폴은 레이커스와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인연이 될 뻔했었던 팀이니까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아니면 레이커스가 클리퍼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 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스타들의 마지막이 사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생각이 든 건데 좀 비참했던 최후를 맞이했던 옛 슈퍼스타, 뭐 예를 들면 패트릭 윙이 뭐 어디 뭐 시애틀인가 가서 갔죠. 뭐 은퇴하기도 했고 뭐 그런 뭐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세요? 패트릭 윙도 그 좋은 예죠. 패트릭 윙이 그 뉴욕의 새로운 계획에서 배제가 된 느낌이니까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고 시애틀로 갔었고 또 뉴욕이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월트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프랜차이즈 타고 우승도 2번이나 시켰는데 이건 트레이드 시켜서 클리블랜드로 떠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도 역대급이죠. 크리스 폴의 이 방출은. 그렇죠. 방출은 안 시키거든요. 대부분 트레이드를 시키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나는 이제 끝나고 안 할게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하자마자 방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언론 플레이였고 구단에는 한 시즌 더 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크리스 폴의 커리어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제 뭐 저희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저녁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기록을 해서 뭐 99.9% 남았다, 99.8%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100%는 아니니까 완전히 커리어가 종결된 건 아니니까 크리스 폴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질지 올 시즌 보면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크리스 폴의 방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